안녕하세요, 달리세영입니다. 오늘은 사이클 물리치료사인 생강차가 제 몸을 한번 보고 자전거 피팅을 맞춰준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달리세영이 평상시에 라이딩하면서 이제 무릎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귀찮아서 미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 이제 아직까지는 부상이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부상이 오기 전에 피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그게 왜 아픈지 사이클 물리치료사로서 어떻게 피팅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 하면서 사이클을 아주 열심히 타는 이제 라이더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근 3년간 제일 큰 관심사는 제가 학회에서 배웠던 물리치료사가 이제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걸 어떻게 사이클에 접목시키느냐, 이게 저의 큰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이제 환자가 오면 왜 아픈지 검사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치료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마사지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근재교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사이클 피팅과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쌓아오면서 달리세영에게 혹은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세영이는 라이딩 할 때 어디 쪽 무릎이 아파? 주로 왼쪽. 왼쪽? 근데 사실 이게 그냥 탈 때는 안 아픈데 조금 거리가 늘어난다 싶으면 이제 슬슬 오는 거지. 살살 밟을 때랑 세게 밟을 때랑 차이점이 있어? 요즘 최근에 장거리를 안 타서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세게 밟는다고 아픈 건 아니고 오래 쓰면 좀 아픈 느낌? 반복적인 오랜 동작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사실은 이제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 안장에 둬서 무릎을 볼 거냐, 무릎에 둬서 발부터 볼 거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근데 이 자전거가 결국에는 이 페달이 클릿에 묶여 있으니까 클릿부터 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클릿 위치를 볼 건데, 일단은 클릿을 보기 전에 지금 페달링을 할 때 어디 쪽은 앞쪽만 밟고 어디 쪽은 뒤쪽만 밟고 이런 느낌이 나? 둘이 좀 달라. 클릿을 이번에 새로 사고 대충 맞춰서 그런지 이 밟을 때 느낌이 달라. 오빠가 저번에 그걸 맞춰줬을 때 이게 중족골에 딱 두 개 위치는 같다고 했는데, 내가 밟을 때 느낌은 발 크기가 달라서 그런지 뭐 어느 쪽은 조금 더 앞으로 밟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쪽은 좀 더 뒤로 밟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 지금 말하는데 정답이 30%가 나왔어. 일단은 우리가 페달링을 했을 때 클릿 슈즈에 양쪽이 동일하게 받는 느낌이 안 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진짜 너무 많은 요인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이 발의 아치 관련된 거. 양쪽의 아치가 서로 다르면 그 힘점 자체가 달라. 또 하나, 진짜 발 크기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 나 그거 오른쪽 하나. 발이 좀 더 커. 오른쪽 발이 실제로 커. 그래서 너가 말한 거에 대답이 사실은 있는 거야. 오른쪽 발이 더 크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지. 또 하나는 골반이 돌아가도 그렇게 돼. 골반이 예를 들어서 앉아 있는데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져 있어. 그럼 당연히 발도 같이 틀어지겠지. 그래서 그렇게 밟히는 경우가 많아. 일단은 무릎이 아프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양쪽의 페달링 느낌이 좀 다르다 인 거고, 질문을 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자료들을 얻고 이제 그걸 토대로 검사를 할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왜냐면 어떤 검사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너가 이미 이제 인지하고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검사하는 거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양쪽 발에서 어디 쪽이 좀 더 앞으로 밟는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밟아봐야 알겠는데? 일단 그러면 무릎은 어디 쪽이 아파? 여기 왼쪽 무릎 가장자리 아래. 여기가 아픈 경우는 장경인대염일 수도 있어. 그냥 이제 무릎뼈가 트래킹이 온전하게 위아래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비틀려져서 그냥 단순히 아픈 걸 수도 있고, 왜냐면은 초기엔 안 아프다가 타다가 아프다고 한 거면은 아직까지 장경인대염은 아닌 것 같거든. 장경인대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정강이뼈랑 대퇴뼈랑 비틀림이 생겨서 통증이 날 수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체킹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팅을 하는 거지만 기본 피팅의 베이스에 맞출 거야.
그래서 기본 피팅도 조금 해주고 이제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될 것 같아. 자, 몇 가지 이제 검사를 할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에 탁 일어나봐. 그렇지. 오케이. 그대로 있으세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눈을 떠봐. 지금 너의 골반이 어떻게 돌아가졌는지를 잘 봐야 돼. 이쪽 골반 ASIS라고 하거든. 그 골반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 이 골반이 튀어나온 부분이 지금 이렇게 돌았어. 돌았어. 그렇게 돌아져 있어. 응. 그리고 발 한번 봐볼게요. 오른발이 더 나가져 있어. 응. 그치? 이게 너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골반이랑 뭐 척추도 틀어졌겠지. 조금씩 틀어진 게 이 결과물이 된 거거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한 발짝만 더 와보세요. 눈 감고 제자리 걸음 해보세요. 몇 번? 한 20번? 넘은 것 같은데? 양쪽 같이가 아니야? 됐어. 이제 멈춰봐. 다시. 아, 이게 지금 영상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아까 방금 돌았던 방향으로 같이 돌아. 이렇게 지금 그래? 너가 이 바닥에 선을 밟으면서 중앙 맞아. 정렬을 맞췄거든. 맞아. 어떻게 알지? 이러면 이제 넌 탈락이야. 다시는 아니, 피팅 안 해줘. 아니 내가 그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어랏 이렇게 되는데 어떡해. 매트라도 깔아주던가. 근데 그 한 15번 정도 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너는 지금 이 방향으로 돌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운동 치료나 이런 것들로 교정을 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무릎이 아플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이제 피팅에서 그걸 어떻게 보완을 좀 해주냐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 여기서 이렇게 무릎뼈를 보면 지금 너는 무릎뼈가 안으로 들어갔어. 이렇게 맞아. 안짱다리야. 무릎뼈가 안으로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야. 특히 왼쪽은 더 돌아갔어. 그래? 그러면은 이 무릎뼈의 트래킹이 더 X자로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 그러다 보면 무릎 외측의 장경인대가 아플 수 있어. 그래서 딱 지금 그냥 생김새만 본 것만으로도 그냥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예. 생김새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 이제 클릿 슈즈를 해서 내가 맞춰놨어. 특히 왼쪽은 무릎뼈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피팅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좀 더 과도하게 했는데 너가 체형이 이렇게 틀어지고 돌아가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어.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맞춰가면서 좀 편안해지는 각도를 계속 찾아내야 되고. 자, 그래서 기본 피팅은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요대로 한번 타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응. 왼쪽 무릎이 더 아프다고? 지금 느낌은 왼쪽 발이 조금 더 앞으로 밟고 있는 느낌 나.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몰라도 아직 왼쪽 무릎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 실제로도 왼쪽 무릎은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어. 예. 그래서 신발에서 맞춰야 될 거는 1번은 깔창을 껴서 압력 분포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무릎 트래킹이 올바르게 위아래로 올라가졌다 내려가졌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특히 왼쪽 무릎은 안으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교정을 해가지고 만들 거야. 이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영업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을 퇴사하고 센터를 오픈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오늘은 무릎 정렬 맞춰놓고 안장 높이랑 안장 앞뒤 거리랑 클릿 위치 앞뒤와 양옆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내려와 보고 신발 왼쪽만 벗어. 아니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왜? 에? 영업 비밀인데? 그래? 영업 비밀입니까? 영업 비밀. 돌려보세요. 오. 느낌이 좀 비슷한데? 아쉽게도 아까 내가 뒷모습을 못 찍었는데 얘가 이렇게 돌았던 게 이만큼 돌아오긴 했거든. 클립 피팅만으로도 엉덩이 정렬을 맞출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어떤 피팅을 하고 나서 근제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특히 여기
이쪽 무릎에 대한 정렬 연습도 같이 해야 돼. 수직으로 들어 올려서 그대로 내리는 연습을 같이 해야 돼. 무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면 그거를 스스로 교정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지금 무릎뼈가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만들었고 안장이 혹시나 왼쪽에 대해서 낮게 느껴질까봐 왼쪽 다리가 조금 높게 밟힐 수 있게끔 만들었어. 힘의 상사점을. 난 지금 양쪽 비율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이게 피팅을 한 번 딱 받았는데 바로 느낌이 온 경우가 있어. 근데 사실 6주간은 해봐야 돼. 예. 이 상태로 6주간을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오케이. 아프면 다시 예. 해야 되는 거야. 한 번에 괜찮아졌어? 어. 자, 이제 피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이제 기본 피팅이 제일 중요해. 사실 이 부분을 맨 앞에 넣어야 되는데, 얼렁뚱땅했어? 예. 그래서 기본 피팅을 좀 알려줄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클릿 슈즈의 좌우, 그 다음에 앞뒤, 요게 참 중요해.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할 건데, 피팅샵마다 이 피팅 값이 조금씩 다 달라. 정답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가장 슬픈 케이스가 피팅샵이 저렴하지가 않아. 막 30만 원씩 한단 말이야. 한 번 봤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 막 이렇게 해. 근데도 안 고쳐져서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 근데 거기 피팅샵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 각자 피팅샵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거나 혹은 피팅샵마다의 그 기준점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본인에게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일단은 기본 피팅 값은 알고 있어야 돼. 다시 얘기하자면 클릿의 좌우나 앞뒤 거리가 있는데 클릿이 슈즈에 대해서 뒤에 있으면 뒤꿈치 쪽으로 있으면 안장이 좀 높다라는 느낌을 받아. 그리고 앞에 있으면 조금 낮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아. 그래서 그걸로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비 쉘에서부터 3시 방향으로 페달을 멈춰봐. 다시 조금 더 올라요. 이 무릎뼈가 이 중족골의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딱 기준점이 맞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중립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중립인데 여기서 요즘 피팅들은 무릎이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게끔 피팅을 하는 게 유행이야. 유행이 또 있어. 무릎이 튀어나오게끔 피팅을 하는 게 요즘 유행이거든. 그러면은 안장을 또 앞으로 밀 수가 있어. 안장을 앞으로 밀면 무릎이 앞으로 나가겠지. 그러면은 이 무릎 정렬선에서는 벗어나잖아. 그런데도 요즘은 또 그렇게 피팅하는 추세야. 그 원인은 크랭크암이 짧아지면서가 가능해지는 거지. 내 크랭크암은 안 짧으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너는 그냥 딱 중립 피팅으로 맞춰놓으면 돼. 예. 일단은 이 좌우는 평상시 내 걸음걸이나 혹은 아까처럼 내가 눈을 감고 움직였을 때 혹은 급작스럽게 탁 내려왔을 때 내 발의 위치를 딱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클릿 슈즈의 좌우를 설정하면 좀 편안하게 탈 수는 있어. 그게 좋은 건 아니야. 그건 좋은 건 아니야, 사실은. 왜? 이제 치료사로서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한쪽 골반이 열려있고 한쪽 골반이 닫혀있으면 고관절에서도 외회전이 더 걸리고 반대쪽은 내회전이 더 걸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럼 발이 이렇게 서로 틀어지거든? 발이 틀어지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틀어진 상태에서 딱 맞춰 놓으면 그냥 골반이 틀어진 상태로 타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나는 좀 더 보강 운동을 통해서 좀 더 중립적으로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있어. 근데 이것도 치료사마다 얘기가 다 다르긴 해. 왜냐면 치료사들도 몸이 틀어지면 통증이 없으면은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그래서 최대한 통증 없이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본인의 스타일에 그냥 맞춰서 타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다. 이게 기본값, 좌우. 그 다음에 클릿을 앞뒤거리 조정으로 안장의 높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래서 안장을 먼저 맞추는 것보다는 슈즈를 먼저 맞추고 나서 안장을 미세 조정을 다시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안장, 스템 핸들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그 안장까지만 할 거거든. 안장 높이 설정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냥 기본적인 걸로는 클릿 슈즈를 빼봐. 아니, 오른쪽만. 예. 아니다. 양쪽 다 빼. 빨리.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뒤꿈치를 다 봐. 이때 무릎이 쫙 펴져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가 살짝 닿으면 오케이인 거거든. 우리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이 딱 맞아.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세팅이다. 그래서 다시 껴보고 3시 방향에서 무릎이 중족골과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딱 맞으면 오케이. 나 인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요렇게 피팅을 해놓으면 딱 맞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안장 세팅에 따라서 잘 봐야 될 거는 안장이 너무 앞으로 오면은 무릎이 아픈 경우가 있어. 딱 무릎에 힘줄이 아픈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무릎뼈 바로 아래. 그거는 안장이 앞으로 나왔을 때 아플 수가 있어. 혹은 안장이 낮으면 아플 수 있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리는 좀 달라. 근데 안장이 낮았을 때는 대퇴사두근의 수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이 햄스트링과의 비율이 깨지면서 힘줄염이 생겨가지고 아픈 경우. 압박력이 강해서 무릎뼈가 아픈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아픈 경우가 있고, 안장이 너무 뒤로 가도 문제야. 예를 들어서 안장 엄청 끝에 앉아봐. 이게 안장이 뒤로 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페달링을 해봐. 천천히 해봐. 완전 느리게 해봐. 더 느리게. 그럼 이때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 고관절의 힙각도가 엄청나게 좁아지면서 장경인대연의 텐션이랑 햄스트링의 신장성 수축을 더 크게 요해. 그러면서 무릎 뒤가 아픈 경우가 있어. 안장이 너무 뒤로 빠지면. 그래서 안장이 너무 뒤로 빠지면 햄스트링 끝 부위, 오금 부위가 아플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경인대 쪽이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에어로 자세 한다고 완전히 낮추는 경우가 있어. 이거? 이때 여기서 중족골의 위치가 무릎뼈보다 훨씬 더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멀리 뻗게 되면, 그때 이제 여기 라인으로 통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에어로 자세가 본인 몸에 맞는 피팅 값의 에어로 자세가 되는지를 잘 봐야 돼. 양쪽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앞에 앉냐 뒤에 앉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따른 힙각도, 허리 굴곡, 상체 굴곡, 그 다음에 어깨, 목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오늘은 클릿 슈즈랑 안장만 했는데도 사실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 한 10%밖에 안 되거든. 근데도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복잡하잖아. 아치는 뭐가 막 어떻고 뼈가 어떻고 근육이 어떻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이러잖아. 근데 그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요 정도인데, 여기서 통증을 잡아가는 피팅도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피팅을 6주간 한 다음에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보강 운동을 통해서 정렬을 조금이라도 더 제자리에 갖다 놓고 피팅을 다시 보는 게 가장 자전거를 오래 탈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이제 골반이 틀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딱 피팅을 맞춰 놓잖아? 그러면은 나는 편해. 똑바로 탄 것 같아. 근데 남들은 이렇게 타고 있대.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강한 쪽은 더 강한 힘을 내고 약한 쪽은 약한 힘을 내.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우세해진다.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비슷한 동작을 이렇게 취한다고 해도 근육의 힘을 빼고 있는 건데, 사이클은 엄청나게 고반복인 동작에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근육이 그렇게 완전 틀어져 버리면 근육은 무조건 뼈를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로서는 정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 그래서 오늘은 피팅은 이렇게까지 한번 맞춰봤습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도수치료 받나 했는데 돈 내야지. 응? 골반이 틀어졌으니까 이렇게 풀어준다고. 돈 내야지. 응? 고객님? 네? 돈을 내셔야죠. 예. 30분에 10만 원입니다. 나가주세요. 수고하세요. 그럼 나머지가 궁금하신 분은 생강차에게 DM을 주시고 물러나 보겠습니다. 안녕. 이제 아프지 말고 타. 예.